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매일 우리 몸 안에서도 암세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암세포를 절대 자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들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꽝조합 음식, 꼭 챙겨 먹어야 할 꿀조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환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소 부족입니다. 나는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하다니?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순간 암세포가 더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경우 우리 몸은 암이 성장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염증이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한데요. 연구에 따르면 염증이 생기면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서 더 쉽게 성장하고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염증이 높은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암 발생 위험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 불균형인데요. 혹시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설탕처럼 단순 탄수화물은 암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암세포는 특이하게도 멀쩡한 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당분이 높은 음식들을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암세포가 잘 자라게끔 멍석을 깔아주게 됩니다. 또 트랜스지방 같은 해로운 지방 역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유발되며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암세포와 싸우는 데 필요한 면역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이런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게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반복된 습관이 있으셨더라도 의식적으로 바꾼다면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암세포를 키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꽝조합의 음식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꽝조합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암세포가 당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많은 양의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이 곧 설탕 섭취가 암을 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과다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당은 하루에 25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과도한 당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데요. 당 섭취로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인슐린은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몸속에 저장되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암 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명의 암 환자가 비만과 관련된 암을 진단받고
매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에게서 결장암과 신장암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 가당음료, 사탕, 과자, 흰빵들을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음식 대신에 다른 음식들로 허기를 달래는 게 좋습니다. 암세포를 키우는 꽝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붉은 육류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몸이 허할 때 영양 보충으로 먹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인데요. 철분부터 단백질까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조리 방법에 따라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붉은 육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주로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하면 생기는데요. 열을 직접적으로 닿는 육류 표면에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발암물질은 DNA를 손상시키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암세포 형성의 초기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생성되지 않게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햄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으로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고 위와 대장에서 암세포 형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요리해서 드실 때는 너무 센 불에 굽기보다는 약한 불로 오래 익히시고 수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또 대체 음식으로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방법도 좋겠죠. 암세포를 키우는 꽝조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 바로 튀긴 음식의 대표 주자인데요. 하지만 이 튀긴 음식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발암물질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기는데요. 특히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튀기거나 구울 때 생성됩니다.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우리 몸속에서 DNA의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또 활성산소를 만들며 세포 손상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만성염증 상태는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2017년에 발표된 암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 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암세포 성장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는 반면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의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일의 백리로 불릴 만큼 냄새만 빼면 모든 게 유익하다는 한국인의 필수 식품인데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을 즐겨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최대 70% 정도 낮았고요.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가 낮아지고 대장암 발생 위험도는 30%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신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유도하는 작용을 하여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식물성 식품 중 항암 효과가 가장 좋은 식품으로 마늘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늘의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조리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겁니다. 생마늘과 익힌 마늘 둘 다 몸에 좋지만 항암 효과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마늘 속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삶은 마늘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연구팀은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생마늘의 S알리시스테인의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생마늘의 경우 마늘의 1g당 2.77mg이 들어있는 반면에 끓는 물에 60분을 삶은 마늘은 9.16mg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5분만 기다려주게 되면 마늘 속 알리신 함량이 대폭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항암 성분 가득한 마늘을 먹으려면 방금 알려드린 팁 잊지 마세요.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혈관 확장을 촉진하며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도 다른 채소보다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보다 4배나 많은 칼륨과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 골다공증 같은 뼈 건강 예방에도 좋습니다.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속에는 생리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있는데요. 먼저 진저롤은 신선한 생강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특히 진저롤은 항암효과, 항염효과, 항산화 효과에 탁월한데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완화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노화 방지를 막아주고 만성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진저롤이 대장암 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친구들이 몸 구석구석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생강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몸을 보호하고 암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생강을 더 영양가 높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 속 쇼가올 성분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할 때 진저올이 쇼가올로 바뀌면서 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항염증 효과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항산화 효과도 최소 2배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말려서 먹거나 끓여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카레를 만드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항암효과, 항염효과, 항산화 효과 등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정말 좋다고 밝혀졌습니다. 독일 윈앤드 연구팀에 따르면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이 대장암 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폐로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밝혔습니다. 항암 효과 이외에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요. 또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 천식, 대장염, 췌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도 좋습니다. 암세포를 예방하는 꿀조합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지중해 지역의 전통 식단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식물성 식품 중심의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지방의 주요 공급원인 올리브 오일, 단백질인 생선, 해산물, 닭고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줄이면서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는데요.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세포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 감소는 암 예방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은 통곡물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혈당 변동이 크지 않아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변동폭이 커지면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통곡물을 먹게 되면 이를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채소와 과일, 올리브 오일, 통밀빵, 그릭 요거트 같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아침을 챙겨 드시면 암 예방을 위해 챙길 수 있는 좋은 식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병은 1위 치매, 2위 암, 3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가 이 세 가지 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브로콜리를 데쳐서 초장에 많이들 찍어 드시는데요. 사실 브로콜리를 물에 데치는 순간 이 효과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의 효능을 지키며 먹을 수 있는 세척법부터 조리법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웰빙 열풍 이후 브로콜리는 우리나라 식탁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채소라 시장에선 브루크리,
브로콜리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곤 했죠. 브로콜리의 가장 중요한 성분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주로 들어있는데요. 항암, 항염증, 항균,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설포라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설포라판의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보통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데요. 데치면 부드러워지는 식감과 함께 초장의 새콤달콤한 맛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를 드실 때 데쳐서 먹게 되면 설포라판이 없어져서 부용지물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쪄서 먹기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조리 방법에 따른 설포라판 생성과 글루코시놀레이트 손실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쪄서 조리한 경우 영양소 보존율이 가장 높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영양소가 유지되는 조리 방법은 전자레인지로 브로콜리를 익혔을 때인데요. 마지막으로 끓는 물에 데치는 경우는 영양소가 가장 크게 손실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게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데쳐 먹으면 정말 말짱 도루묵인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이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아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성분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의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만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미로시나제가 끓는 물에 가열하게 되면 파괴돼서 없어져서 설포라판으로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조력자인 미로시나제는 둘 다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다는데 왜 미리 설포라판으로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성분이 브로콜리 속에서 각각 다른 장소에 분리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리적인 손상을 가해서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콜리를 입에 넣고 잘 씹어주면서 먹으면 세포벽이 파괴되며 이 성분들이 만나게 되고 설포라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이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전에 미리 잘게 잘라서 1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리하면 설포라판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로콜리를 다른 음식과 함께 갈아서 먹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친 브로콜리는 영양소가 제일 많이 소실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드시면 항암 성분을 다시 살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추냉이, 겨자, 양배추 같은 식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브로콜리가 가열되면 조력자인 미로시나제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 데친 브로콜리를 먹을 때 이 미로시나제를 다른 식품으로 채워주기만 하면 다시 설포라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데친 브로콜리 뿐만 아닌데요. 생 브로콜리든 찐 브로콜리든 조력자인 미로시나제의 양이 많아질수록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브로콜리를 드실 때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줄기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잎에, 마지막으로는 송이에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던 브로콜리 송이만 먹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드실 때는 줄기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칼로 얇게 썰어서 같이 쪄준 후에 겨자, 와사비 또는 무 새싹과 함께 먹어주면 영양소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를 드실 때 가장 좋은 조리법은 쪄서 먹는 것이고 고추냉이, 겨자,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함께 먹으면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하기 때문에 먼지나 작은 벌레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씻어야 합니다. 먼저 꽃봉오리를 뒤집어서 흐르는 물에 전체를 헹궈 주는데요.
그리고 소금이나 밀가루를 녹인 물에 뒤집어서 15분간 담가두어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브로콜리가 물에 붕 떠버리기 때문에 컵으로 브로콜리를 덮어 물에 잠기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흔들어 세척한 후 찬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사용해서 씻게 되면 삼투압으로 인해서 벌레를 제거할 수 있고, 밀가루를 사용하면 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흡착되는 효과가 있어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좋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몸에 어떻게 좋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브로콜리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 많으시죠? 브로콜리가 치매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팀은 브로콜리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비타민 K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브로콜리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강력한 항암 효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질병 2위가 암입니다.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인돌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해주며 항암 효과를 발휘해줍니다. 브로콜리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해주는데요. 60대가 넘어가면 혈압과 혈관 건강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때 브로콜리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줘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데요. 비타민 C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좋습니다. 또 설포라판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천연 항암제라고 할 만큼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가득한데요. 드실 때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더 끌어올리는 꿀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으로 잘 알려진 만큼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데요. 그래서 달걀을 함께 먹어주면 달걀의 노른자에 포함된 지방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브로콜리와 함께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들이 브로콜리의 비타민 A와 결합하며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전립선 암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데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이런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드는 작용을 촉진시키는데요. 이렇게 두 성분이 서로 다른 기전의 암세포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항암 효과 조합입니다. 또 토마토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브로콜리의 미네랄 흡수를 돕고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는 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새콤한 산 성분은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며 뼈 건강까지 좋게 해줍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각종 야채와 함께 기름에 볶아서 드신 적 있으시죠? 이때 올리브유로 볶아 드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우선 브로콜리를 올리브유로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증가시키고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게 됩니다. 올리브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가 설포라판과 결합하면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효능을 더욱더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화를 늦춰주는데 좋습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브로콜리와 양파를 볶아서 드시게 되면 맛도 건강도 챙기는 좋은 조합인데요. 우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퀘르세틴이 결합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생기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또 양파의 매운 향을 내주는 황화합물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와 결합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참고로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좋은데요. 비타민C 함량이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브로콜리와 함께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해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몸에 쌓인 만성염증과 뇌 찌꺼기 때문입니다. 썸네일에 강황을 이곳에 반 스푼만 넣으라고 보셨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한국인의 힘, 밥과 구운 고기입니다. 혹시 몸에 좋은 강황가루를 그냥 가루째 드신 분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드신 건 다 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강황은 먹는 법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강황의 흡수율을 20배 올리는 기적의 섭취 공식과 발암물질까지 잡는 핵심 비법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강황의 올바른 섭취법인데요. 사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치매 예방, 관절염 완화, 혈당 관리까지 정말 만능 건강식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효능들을 제대로 누리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강황 속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열심히 강황을 드셔도 대부분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매일 카레를 통해 강황을 섭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항상 후추와 기름을 함께 넣어서 요리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알려드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인도 사람들처럼 강황의 효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황이 치매 예방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치매가 생기는 원리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굳어지면 뇌 신호가 끊어지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이 끈적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덩어리까지 분해해주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UCLA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18개월간 투여한 결과 뇌 속 치매 유발 단백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황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혈당 관리 효과인데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커큐민이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40%까지 개선시켜준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커큐민이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동시에 개선해준다는 점입니다. 인도의 고지혈증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90일간 강황을 투여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평균 89.4% 감소했습니다. 이건 콜레스테롤 약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커큐민의 효과를 주목해 보셔도 좋겠죠. 세 번째는 관절 통증 완화 효과인데요. 이 부분도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져주실 만한 내용이에요. 무릎이나 허리, 손목이 계속 욱신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통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절에는 염증성 물질들이 계속 쌓여가는데요. 이게 연골을 손상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계에 녹이 슬어서 삐그덕거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그런데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혀졌어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임상실험에서 커큐민을 복용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58% 감소했고 관절 뻣뻣함도 73%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도 이런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약으로 먹는 진통제는 위장장애나 간 손상 위험도 따르는데요. 하지만 천연 커큐민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발암물질 차단 효과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고기를 구울 때 강황가루를 뿌리면 벤조피렌의 독성을 최대 30%까지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커큐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 자체를 방해하는 겁니다. 마치 불이 번지는 걸 미리 차단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고기를 구울 때 강황을 활용하면 건강을 챙기는 데 좋겠죠. 자, 이렇게 강황의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 강황을 먹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황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고작 1%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강황가루 한 스푼을 드신다고 가정해 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쌀알 한 톨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지용성 물질이라서 물에 잘 녹지 않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커큐민이 다른 음식들과 함께 위장에 들어가도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후추와 함께 먹기입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신기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피페린이 커큐민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커큐민을 분해하려는 효소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경비원의 눈을 가려서 커큐민이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후추와 함께 복용했을 때 혈중 커큐민 농도가 무려 20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만약 이 방법을 모르고 먹었다면 강황가루 20스푼을 먹어야 했던 걸 단 한 스푼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후추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연구에서 사용한 비율은 커큐민 대비 피페린이 약 5% 정도였거든요. 후추를 넣으실 때는 음식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후추 말고 다른 해결책도 있는데요.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기름입니다. 아까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기름에 녹여야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오일과 함께 복용한 그룹이 물과 함께 복용한 그룹보다 혈중 농도가 7배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염증 완화에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열을 가하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황가루를 사용하기 전에 기름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강황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비밀을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매일 드시는 밥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정확한 비율부터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드시는 밥에 강황을 넣는 황금 강황밥 레시피입니다. 먼저 정확한 비율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비율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쌀 2인분 약 300g 기준으로 강황가루는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1개, 올리브 오일은 반 스푼, 가루 후추 한 꼬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황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강황을 과하게 넣으면 흙맛이 나서 정말 못 드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율이 맛과 효능의 최적 비율입니다. 강황을 넣으면 평소 밥맛이랑 다르게 바뀔까요? 많은 분들이 카레맛 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 특유의 쓴맛은 가열하면서 완전히 날아가고요. 대신 구수한 누룽지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그리고 밥알이 정말 윤기 나고 찰져요.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영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골든 라떼입니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어서 해외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재료는 아몬드 우유 또는 일반 우유 1컵, 강황가루 1티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 꿀 1스푼, 후추 살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유를 따뜻해질 정도로만 데워주세요. 그리고 강황, 계피, 후추를 넣고 잘 저어서 덩어리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꿀을 넣어서 단맛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골든 라떼는 체중 감량, 피부 미백, 숙면 도움, 소화 개선까지 도와줄 수 있어서 한 잔씩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강황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강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자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황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낭 질환자인데요.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극심한 복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강황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강황이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어서 조산 위험이 있거든요. 음식에 소량 들어간 건 괜찮지만 커큐민 보충제나 고농축 제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